싱가포르가 아시아 금융허브로 새롭게 부각되자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글로벌 기업들은 연이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이 시작된 2019년을 전후해 세계적인 기업들은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중심으로 보고 이곳에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홍콩 같은 데가 이제 미중 마찰에 의해서 누려왔던 금융 중심지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거기에 가 있는 금융회사들이 싱가포르나 인프라가 좋고 규제 수준이 선진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둥지를 트는 걸까? 기업 친화적인 조세 정책들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싱가포르의 최고 법인세율은 17%로 우리나라가 25%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만약 신설법인이라면 설립 후 3년까지 일반 과세 대상 소득의 10만 싱가포르 달러에 대해 75%의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가 없다는 점도 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사업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들에 대한 조세 혜택은 더욱 풍부합니다. 싱가포르는 금융사들이 국제거래를 통해 얻는 역외 소득에 대해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기업이 새로운 금융사업을 위한 연구개발을 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해 최대 5년 동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싱가포르 전체 금융기관 153곳 가운데 149곳, 즉 97%가 외국 기업입니다. 싱가포르가 마련한 강력한 조세 정책에 기업들은 매료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대도약을 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오늘부터 연속 기획으로 분석해 봅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대 금융허브로 잘 알려져 있는데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정말 그럴만 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부유하게 된 건지 성장 전략을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심층 기획의 첫 주제로 싱가포르의 사례를 택한 건데요. 먼저 문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법인세율은 물론이고 싱가포르는 증여세나 양도세, 상속세도 없다 보니까 기업들의 투자와 재투자가 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조세 정책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나 보조금도 많고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경 간 경계를 넘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까지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싱가포르에 진출을 하면 인도나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국으로 진출하는 게 수월해지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향해 발길을 내딛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한다면 증시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지난주 증시 프리즘 시간에 제가 테마섹의 블록딜 소식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급락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예. 이 테마섹이라는 건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입니다. 정부가 100% 소유한 투자기관으로 5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는 글로벌 큰손인데 이 100% 정부 소유지만 동시에 회사법을 적용받는 일반 상업 투자 회사입니다. 따라서 국부 펀드인데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해외 자산과 외국 기업 투자에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 시장의 개방성이 다른지 알 수 있겠죠. 싱가포르 증시 자체도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데 실제로 현재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열의 셋 이상은 해외 기업입니다. 예. 즉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쉬울 뿐더러 정책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시장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 자본 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문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싱가포르는 경제 환경뿐만 아니라 증시 환경 또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증시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 버핏지수로 알아보겠습니다. 버핏지수는 GDP 대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버핏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의 버핏지수는 지난해 128.8%를 기록하며 연평균 105.8%로 기록이 됐습니다. 같은 기간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 증시 선진국가들의 버핏지수도 살펴보죠. 미국은 166%로 높은 수치를 보였고요. 캐나다 145%, 일본 123%,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100%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의 버핏 지수는 4년간 연평균 무려 194%에 달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싱가포르 증시는 해외 기업들의 상장이 유난히 활발합니다. 지난달 기준 싱가포르 증시에 입성한 기업은 모두 672곳인데요.
이 해외 기업만 229곳으로 전체의 34%에 이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0.6%에 불과하고요. 또 다른 아시아 증시 선진국인 일본은 1%, 홍콩은 3%에 불과했습니다. 싱가포르 증시가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상장 문턱은 낮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몰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해당되는 싱가포르 카탈리스트 시장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장에 입성하려면 우리나라와 달리 증권거래소가 아니라 이 증권거래소에서 인증을 받은 민간 스폰서를 통해서 증시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상장 요건도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식 투자자들을 매료시킬 인센티브도 확실한데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인센티브들입니다. 자본소득세도 없고요. 배당 소득세 또 주식 양도세도 없습니다. 증권거래세 또한 0.2%로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해서 싱가포르와 같이 체제를 선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 금융 체질을 선진화시켜야 되고 강하게 만들어야 된답니다.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나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싱가포르의 선진국과 비슷한 체질 자체를 배우고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계속해서요. 예, 싱가포르의 사례를 우리 시장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기업에게는 법인세 완화 등 각종 조세 정책에서 가감한 이 규제 혁파가 필요하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소득세나 주식 양도세 등을 폐지해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런 방향의 정책 개선이 가장 쉽고 빨리 우리 자본시장의 경직성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관련해서 학계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자본시장이 제 값을 못 받고 있더라라는 그 말이죠. 투자자들이 장기 저축 수단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그 말이고 기업의 그 성장에 필요한 자본 조달 기능을 하는데도 애로점을 갖더라라는 그 말이죠. 투자자가 생각하기에 장애가 되는 그런 요인들은 우리가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고 기업의 그 재무 정책에 대한 내용들도 네, 정부가 주식 투자를 어떤 개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우리처럼 좀 제약이 많을 수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 그 세금을 오히려 더 키울 그런 예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지금 양도 차익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네. 양도세를 부과할 예정이잖아요.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데 네. 안 그래도 이 저평가된 우리 증시에서 양도세까지 걷게 되면 투자자들의 이탈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오자 윤석열 당선인은 이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예. 다만 이건 국회 합의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참고로 시장에선 폐지보다는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어쨌거나 대주주 변칙 상속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거긴 하기 때문에 뭐 양면성이 좀 있는 그런 세금인 것 같고요. 대상 기준을 올리는 방법도 그리고요. 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다룰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이 MSCI 선진 지수 편입 이슈인데 새 정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게 외환 시장의 개방 문제입니다. 국내 증시는 현재 외환 거래를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하고 있는데 MSCI는 이걸 24시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IMF를 겪었던 우리 정서에서는 조금은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싱가포르의 사례를 배워서 스와프 한도를 걸거나 실물 거래가 동반되지 않는 투기적 거래에 한정해서는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예. 또 하나의 관건으로 지목되는 게 공매도 전면 재개도 이 형평성 강화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차례로 들어보시죠.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은 역외 환율 시장의 오픈입니다. 24시간 열어달라는 거죠. 과거처럼 그렇게 뭐 외환 시장을 열었다 해가지고 이게 뭐 경제 위기로 전이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그 원화 거래 규모가 더 늘어나가지고 이 거래량이 늘어나가지고 오히려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이게 일시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뭐 공매도와 전면 허용이라든지 이런 일시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의 주식시장 자체가 퀀텀 펀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다는 거죠. 지금보다는 아마 한 30-40% 이상 크게 증가할 것이고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다 좋다. 아주 긍정적이다. 네, 즉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또 퀀텀 점프하기 위해선 싱가포르처럼 기업과 투자자들 모두에게 친화적인 환경으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네, 오늘 정리, 이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를 어떻게 뽑아볼까요? 네, 코스피 1만 시대 남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남일 아니야 이렇게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1만 시대 혁신 자본시장이 이끈다라는 기획 첫 번째 순서 진행했는데 다음 편도 준비가 되고 있나요? 네, 네, 이제 언제 매주 나옵니까? 진행됩니다. 매주 알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